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교회 탄압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교회 탄압에 강력 비판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여의도 순복음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광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입니다. 더군다나 최상병 특검은 말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거의 수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뭘 찾겠다는 듯이, 뭔가 업적을 내겠다는 듯이, 성과를 내겠다는 듯이 사냥개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던 일입니다.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목사님들의 사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웃기는 것이 말이죠, 최상병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사고로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 불처벌 로비가 있었다. 그 점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나 안 했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경로했나 안 했나는 지금 김태효 같은 애가 들어가서 경로했다고 말했고 몇몇 사람들이 경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했든 안 했든 말이죠. 그러면 왜 목사님들까지, 왜 대형교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될까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니, 구명 로비가 뭡니까? 보통은 말이죠,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것쯤 덕담, 그리고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사단장이 확실하게 죄가 있습니까? 최상병이 죽은 것과 사단장이 그 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병사를 죽은 걸 가지고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군단장은 왜 처벌 안 합니까? 왜 참모총장은 처벌 안 합니까? 그 위에 대통령은 왜 처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상병이 죽게 된 데에는 하나의 사고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사단장까지냐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일선에서 어떤 병사가 실수로 사고로 죽었을 때 모두 사단장한테 책임을 지운다면 대한민국 사단장이 남아나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로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로비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무슨 로비를 하겠으며 한마디 해줬다고 그래서 그걸 로비로 보고 그것을 죄로 보고 처벌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처벌하고자 지금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칩시다. 경로를 하면 죄가 됩니까? 경로를 하면 죄가 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대형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특검은 답해야 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장이 왜 나오는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미 좌편향이 되었고 이재명 세력에 포획되어서 완전히 배를 발랑 보이고 들어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다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백년 하창입니다. 연무구호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저들이 무도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교회 탄압 강력 비판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주요 개신교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기독교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회 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태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 에세이에 이 사람들 미쳤나? 세계로 교회, 운정 참전교회에 이어서 이번에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교회 탄압이다. 종교 패권을 바꾸겠다더니 이게 그것이냐? 교회가 다 일어나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특검팀은 말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정치 로비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그 사무실 그리고 뭐 사택 여기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교계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단순한 수사 절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보수 기독교계 대표 매체인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까지 포함돼서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웠던 대형교회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이 지금 주목되는 겁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정치적 의도성이 짙은 수사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더 강하게 나서야 됩니다. 이런 때는 말이죠. 교회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친정부 종교 편향이 결국 이런 압수수색으로 번졌다. 다시 말해서 교계를 재편해서 좌파에 가까운 그런 교회를 키우고 우파에 가까운 대형 교회를 지금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특정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과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한 것이지 종교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서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교회 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등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수 교계와 야권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교계 인사는 코로나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형 교회까지 강제 수사를 당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한 대 맞고서 가만히 참으면 2대 때립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다음 날 또 3대 때립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았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 못 때립니다. 절대 못 때립니다. 그래야 독립합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대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세계로 교회 그리고 운정 참전교회 운정 참전교회 여기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이때 한 대 맞은 거거든요. 그때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모두가 같이 일어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대형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원로들 그리고 대형 교회까지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2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참으면 요것들 교회도 별게 아니네. 교회 여기 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거센 반발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다음에는 노예됩니다. 교회 재산 다 뺏깁니다. 교회도 세금 내야 되고 교회도 이제는 수시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야말로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교회가 전부 그야말로 교회의 명운을 걸 때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섰습니다. 역시 황교안 대표가 그런 걸 잘합니다. 지금 교회 탄압 멈춰라 이런 시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도 국회 의원들 말이죠.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그리고 또 국회 야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 교회 탄압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처럼 이제 소멸될 겁니다. 파멸될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